안녕하십니까, 코인깡패입니다. 9월 5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9시 54분입니다. 오늘 뭐 뉴스가 특별히 뭐 없어요. 어저께 지표 발표가 뭐 대단히 중요한 지표 발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지표 발표가 나왔고, 근데 유리한 측면으로 나왔는데 시장은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버텨줬지만 알트코인들은 조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요거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오늘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방향성이 잡힐 거다. 주식 시장은 어저께 지표 발표가 되면서 뭐 약간의 상승이 나왔고, 크립토만 조금 상승이 못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상황은 지금 그렇고요. 일단은 제가 뭐 뉴스 요거 조금, 뉴스도 솔직히 뭐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일단은 뭐 그냥 달러가 흔들릴수록 크립토가 빛난다. 이거 뭐 헤지펀드 대부 레이 달레오가 한 이야기가 이제 어저께 그저께 이제 기사인데, 요거 한번 얘기 드리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요거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XRP도 뉴스가 나왔고, 요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인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석가 역시들도 지금 분석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네요.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자, 이렇게 조금 크게 놓고 보면은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고 그저께 말씀드렸어요. 그죠? 월요일 요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락이 나왔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 볼 거는 바닥을 한번 다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 드렸고 올라갔어요. 그죠? 제 말대로 올라갔는데, 자, 올라가서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면 좋다. 111938 여기서 이제 112죠. 112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다. 112 900, 그러니까 11만 1900 이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어저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선을 하나 더 그어드리면서 여기라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지표가 발표되면은 상승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상승이 보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목표가는 여기 선이 아니라 여기로 일단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24로 자리를 잡고 목표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 지표가 발표되고 뭐 물론 발표가 되고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일단은 이렇게 잡아보면 가격은 124 11만 4,036 여기까지는 가볍게 조금 단기적으로나마 가볍게 올라줄 거라고 보고요.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올라가 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까지 보면 12만 2천 여기까지도 요번 지표 발표 이후로 꾸준하게 뭐 단번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번에 지표가 나오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렇게 조금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더 밀리면은요, 지금 여기 쌍바닥을 찍어준 여기서 더 밀리면은 지금 시장에 유입된 대형 자금들 있잖아요. 시장으로 유입된 대형 자금들, 후반부에 ETF로도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많이 샀는데 얘네들의 자금이 손실을 입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오면. 그럼 얘네들은 그러면 밑으로 더 내려오면 손실을 보는 구간이다. 근데 또 다른 얘기로는 뭐가 있을까요? 얘네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더 싸진다고 하면 얘네들은 추가 매수를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사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기관들의 자금, 대형 자금이 들어온 자리는 될 수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가 무너지면은 사건이죠. 거기가 무너지면 쭉 내려와서 걔네들의 대형 자금이 들어왔다가 얘네들이 패닉셀이 나와버리면 거기서는 뭐 강하게 하락이 나올 거예요. 뭐 시장에서는 뭐 지금 기사로는 뭐 10K가 무너지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10K는 지켜줄 거다. 다음 저항이 뭐 100K, 그죠? 110, 000 여기를 얘기하는데, 여기를 도달하잖아요. 사건이에요.
사건. 예. 여기가 뭐 가격 저항선인데 여기가 무너지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거기까지 무너지면 이 시장을 다시 한번 올려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시고 조금 보셔도 된다. 시장에서 겁주는 뉴스들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랄게요. 네.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마찬가지죠. 돈이 들어온 자리다.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서 그 똑같아요. 비트코인이랑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 이런 대형 자금들이 막 들어온 자리가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지켜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왜냐면 걔네들은 내려오면 또 사니까요.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확 잡고 버티기 손절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예, 대형 자금들은 다 이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매수를 들어온 거고 뭐 한 번에 매수라는 게 아니라 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뭐 물론 내가 이 전략들은 다양해요. 뭐 일단 들어와서 마이너스를 절대 보지 않는 전략이 있고 마이너스가 나면 단 1%라도 마이너스를 허용하지 않는 전략이 있고 내가 처음에 매수한 가격보다 절대 높은 가격에는 다시 사지 않는 전략이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맞물려서 그 자리를 깨지를 않는 상황이에요. 잘. 근데 만약에 이더리움 역시도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 빠져버리면요. 지금 시장에서 3,8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더리움이 3,8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3,870 여기까지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대형 자금의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어요. 팔고 내가 더 내려가면 다시 사야 되겠다 이런 패닉셀이 나올 수 있거든요. 대형 자금도 패닉셀을 합니다. 대형 자금도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될 수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지켜줄 거예요. 거의 지켜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꼬리로 건들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크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선 그어드렸죠. 여기는 4,100 여기까지 무너지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4,200 부근이에요. 여기는 깨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건드려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299인데 4,170, 4,180 요 정도까지 요 정도는 내려가기 힘들다. 예, 내려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내려가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숏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밑에서 잡으려고 내려가길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긴 쉽지 않으니까 알아서 결정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 정도 받고 왜냐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더리움 좋지 않죠? 예, 지금 뭐 바닥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요 선을 깨지 않아야 되는데 깨버렸어요. 또 올려줄 겁니다. 여기서 올려줄 겁니다. 말씀드렸고 올렸고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서 좀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올려주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거 4시간 봉이니까 그렇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래요. 좋죠. 일봉으로 보니까 좋죠. 계속 날아갈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럼 1시간 봉도 한번 볼게요. 이래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4시간 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횡보가 길어지니까 우리 투자자들 힘들어 하거든요. 자 여기서도 횡보가 조금 있었죠. 하락하는 구간도 있었고 하지만 이만큼 올려주잖아요. 그죠? 이만큼 올려줬죠. 근데 횡보가 길어졌을 때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보가 이렇게 길었잖아요. 이렇게 엄청 긴 횡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긴 횡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횡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횡보가 없으면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가 길어지는 거를 힘들어 하는데 자 옆으로 길어지면서 내려오면서 이건 횡보는 얘는 지켜주면서 횡보를 할 때도 있지만 자 여기선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폭도 작은 폭 아니거든요. 큰 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큰 폭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런 횡보는 필요해요. 예. 이런 횡보는 필요하고 이 횡보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이러면 그럼 이런 큰 파동은 못 먹는 거죠. 이런 큰 파동은 못 먹는 거예요. 이런 큰 파동을 먹으려면 지금 이 횡보도 조금 내가 힘든 것도 좀 견딜 줄 알고 이래야지만 큰 파동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횡보가 길어지면 그래 너네들 얼마나 올리려고 횡보를 이렇게 길게 갖고 가냐, 얼마나 이렇게 시간을 끄냐, 요렇게 좀 보시면서 좀 차분하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주요한 상황이나 이거는 비상 상황이나 요런 거는 다 말씀드리니까요. 저 역시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지표가 뭐 나쁘지 않게 나올 게 명확하기 때문에 시장이, 근데 이 좋게 나온 지표를 시장이 어떻게 이용할지 요것만 보면 되는데, 요 누가 봐도 좋게 나올 거라는 이 예상되는 이 지표를 앞두고 시장을 계속 끌어내렸어요.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 좋은 지표를 바로 앞두고 시장을 끌어내렸다는 거, 지표가 발표한 다음에 하락을 이어간다? 요게 납득이 가시나요?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개 차트 봤고요. 자, 오늘 아침에 문을 연 달러가 흔들릴수록 크립토가 빛난다, 요걸로 이제 문 열었는데, 요거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불안해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니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모르겠고 기사를 봐도 나는 모르겠고 다 모르겠다. 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것만 드릴게요. 장기 부채 사이클, 이른바 빅 데드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 장기 부채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는 얘기예요. 예, 중앙은행들은 곧 두 가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두 가지 어려운 선택을 지금 앞두고 있다. 얘네들이 어떻게 할 건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 이야기고, 첫 번째 플랜 A는 시장 개입을 중단하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시장 개입을 안 하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거는 도움이 되지만 기업과 개인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규모 부도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이건 대형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시장 개입을 하지 않으면 기업들하고 개인들이 부채 상환을 못 하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금리가 비싸면은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자는 많아지고 이러면 결국에는 대규모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개인들도 부도가 나고 기업들도 부도가 나고, 이렇게 이런 대규모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빚을 갚지 않아요. 기업과 개인이 빚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은행이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연쇄 사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파월이 지 혼자서 금리 인하를 안 하네 어쨌네, 이거 지 혼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험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개인과 기업들의 부채 상환 부담으로 대규모 사태, 대규모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완전히 아작난다는 거예요. 국가 부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엄청 위험한 상황이에요.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은 지금 억지로 지금 메꾸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금리로 돈을 풀어서 계속 기업들의 그 부도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워낙 자금이 또 조금 빵빵한 나라니까는 그게 가능한 거고, 또 자기네들 공산당이니까 통제가 가능하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중국 같은 이런 지금 이런 정책을, 중국 같은 정책은 그 어떤 나라도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손대면 톡하고 터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플랜 B는 뭐냐? 반대로, 자, 첫 번째와 반대로 양적 완화로 돈을 더 찍어내면, 이 얘기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고 돈을 시장에 더 푼다는 얘기예요. 돈을 더 찍어내면 당장의 부채 문제는 완화되겠지만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을 자꾸 풀면, 금리가 인하되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찍어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 미국에서 코로나 한 2년 사이에 코로나 이전에 발행했던 달러보다 더 많은 달러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달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2배가 된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도 자, 달러는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달러가 아니라 원화였고, 그죠? 엔화였고, 위안화였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지금 미국에서는 했고, 그랬기 때문에 연준에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면, 그죠? 전 세계에서 달러를 사용해주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트럼프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대안은 블록체인이다.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건, 왜냐면 달러가 죽어도 위안화를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돈을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돈을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을 건데, 그러면 금이다. 금은 근데 전 세계가 쓸 수 없다. 그러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먼저 선점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해도 되지 않냐? 달러를 더 찍어도 되지 않냐? 그럼 달러의 힘이 잃어도 결국에는 코인 쪽에서 다시 힘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거를 잡을 수 있다. 양쪽을 다 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미국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중국도 지금 똥구멍이 찢어지게 생겼는데 미국이 흔들린다고 중국이 그 패권을 잡는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유럽에서 잡는다? 유럽은 그 한참 전부터 힘들었어요. 예.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힘들기 전에 유럽은 아주 그냥 계속 차곡차곡 쌓여왔어요. 힘든 게. 지금 아시아 국가들만 신흥국들이죠. 아시아 쪽이 지금은 솔직히 지금 이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지금 뭐 미국이 방구를 끼고 중국이 방구를 끼는 상황이지만은요. 진짜 찌는 아시아 시장이에요.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괜찮아요. 근데 얘네들이 아시아한테 힘을 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아시아의 힘을 얻으려면 중국이 좀 견조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단기간에 너무 큰 발전을 하면서 그 단기간에 발전을 시키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 발전한 만큼. 그 다음에 이면에는 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시아가 완전히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에서는 지금 이거 양적 완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파월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건데, 파월은 뭐 어차피 끝난 사람이죠. 내년 4월, 5월이면 끝나니까요. 요번 달 금리 발표만 알아서 잘 하고 그러면 됩니다. 이거 제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나요?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XRP. 스위프트에서 XRP 은행 결제 기준에 못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리플이 하락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스위프트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옛날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엄청 발전된 거예요. 은행 결제 기준에 못 미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는 리플한테 위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리플은 뭐 말도 안 되고 저거는 뭐 사기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스위프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악재 같지만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행 결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얘기를 스위프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리플에 대해서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스위프트는. 근데 지금 기사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얼척도 없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뭐 유동성 확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아까 봤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중개은행 결제 없이도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왔다. 리플은 네트워크 책임. 이거네요. 자, XRP는 중개은행 없이도 국경 간의 송금 처리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리플은 외부에서 발행된 토큰이고 네트워크에 최종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못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은행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행은 책임지고 스위프트는 책임졌습니까? 지금까지? 스위프트가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스위프트가 힘을 잃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은 러시아 제재를 한 다음부터예요. 러시아 제재를 한 다음부터 스위프트는 그때부터 완전히 마탱이가 간 거예요. 국가간 결제를 주도하고 있는 애들이, 자, 저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나라를 밴시켜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러시아를 밴시켰잖아요. 국제 간의 결제를 못하게 러시아를 막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중국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새끼들? 우리한테도 저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
앞으로 쟤네들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XRP는 어때요? 뭐 물론 책임은 무슨 뭐 네트워크에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지가 보낸 놈이 알아서 하는 거고 받은 놈이 알아서 하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근데 XRP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누가 통제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XRP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 발전한 얘기예요. 지금 리플의 악재로 지금 이게 얘기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리플이 얼마나 지금 높은 위치까지 왔냐는 거예요. 저기 바닥에서. 그죠? 소송당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던 이 리플의 위치에서 지금 얼마나 위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스위프트가 지금 XRP를 정조준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조준. 은행 결제 기준에 못 미친다. 예. 여기까지 왔다. 이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XRP가 지금 은행 결제를 대체하는 것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견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리플 투자자분들 이런 거에 흔들리면서, 리플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거 절대 안 흔들려요. 아싸 이런단 말이에요. 리플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아, 리플이 좋다는데 왜 좋은 거지? 아, 남들이 리플로 돈 벌었다는데 나도 벌 수 있겠지? 근데 가격 빠지면 흔들리지? 내가 왜 샀는지 모르니까, 내가 왜 이걸 샀는지 모르니까 가격 조금 빠지면 흔들리죠. 아, 그럼 팔죠. 팔고 나면 또 올라가죠.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리플의 대항마. 리플의 대항마는 또 뭐예요? 스텔라루멘?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플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데는 헤데라예요. 헤데라. 예. 헤데라입니다. 예. 은행 결제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예. 요게 이제 헤데라. 그러니까 리플은 스위프트, 국가 간 결제가 조금 이렇게 강점이 있고, 헤데라는 은행에서 은행 시스템하고 조금 잘 맞는, 예. 요런 게 이제 헤데라입니다. 예.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 제가 와이오밍 스테이블 코인 프론티어 이거 헤데라에서도 런칭, 요것도 뭐 물론 호재입니다만은 XRP만 우리가 계속 보지 마시고 헤데라도 한번 보셔라. 예. 헤데라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예. 리플이 잘 되면 헤데라도 잘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그 기사는 이래요. 자, 이더리움, 솔라나, 아비트럼, 아발란체, 폴리곤, 옵티미즘, 베이스 7개 블록체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요거를 이제 헤데라에서도 하겠다. 예. 우리가 기사 안에 이제 내가 투자 초보분들 있잖아요.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보라고요. 예, 이런 거를. 견고한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면 뭐 이더리움, 솔라나, 아비트럼, 아발란체, 폴리곤, 옵티미즘, 베이스, 헤데라 그냥 이렇게 사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예. 자, 또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은 뭐 달러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크립토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뭐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란 이렇게 될 거고 이란은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미국은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 XRP 스위프트에서 은행 결제 기준에 못 미친다. 리플을 공격했는데, 그러면서 리플의 가격이 빠졌는데,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대형 호재다 이 말이에요. XRP가 지금 이 위치, 리플이 지금 저 바닥에서 지금 스위프트를 위협하는 위치까지 왔다. 이거를 지금 반증하는 겁니다.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헤데라도, 그러니까 XRP는 스위프트 국경 간 결제, 그리고 헤데라는 뭐다? 은행 결제에 특화돼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뉴스. 요거 아주 이거 뭐 유용한 뉴스인데요. 제가 볼 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투자에. 그리고 차트 살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오늘 지표 발표가 있는데, 아마 레파토리는 이래요. 지표 발표가 되고 시장의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요, 금요일 시장은 항상 주말 시장을 지배합니다. 금요일날 상승이 나오면은요, 토요일, 일요일 오전까지 상승이 이어져요. 요거는 10번 중에 9번이 그래요. 8번 반에서 9번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금요일장에 하락이 나오면 토요일, 일요일 오전까지도 이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토요일 단타 쳐도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게 나오면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 상승이 이어진다 그러면 월요일날 살짝 조정을 받겠지만 그때 매수 기회가 될 거다. 매수를 망설이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